우리는 또다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란이 허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서 불안정한 휴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반격해요. 우리는 너희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질문이 남아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쿼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공격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걸까요? 소관들, 당신은 현장에 계시죠? 물론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비유적으로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또 다른 공격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들은 그냥 트럼프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마치 그의 눈을 찌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외교적 대화를 부정하거나 피하기 위해 뭐든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지하드와 이슬람주의 정권들이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멋진 정장을 입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선전과 공포를 퍼뜨리고 상대방을 겁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잖아요. 이란인들은 그걸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타라, 다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더 많은 공격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인권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점 중 하나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대화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1월 한 달 동안만 3만에서 10만 명의 이란인들이 살해당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방금 레자 팔라비와의 전체 인터뷰를 봤지만 어떤 기자도 그 일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무역, 석유, 우라늄에만 관심 있고 이란 국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저는 또한 우리가 실제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해요. 그리고 군사적 개입이 분명히 그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란 국민들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란 정부, 이슬람 공화국 마시지, 그리고 그들이 버스로 데려오는 모든 외국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무장을 하고 있고 이란 국민들을 학살하거나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진 후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실제로 군사적 개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력을 잃기 전에, 그들이 다시 무장하기 전에, 그들이 자국민을 더 많이 학살하기 전에 말이에요. 이미 처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꼭 옳은 일에 써야 해요. 단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이로운 일을 해야 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려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이를테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트럼프를 끌어들였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 음모론들을 본 적이 있어요. 사실 트럼프가 이 일을 하기로 굉장히 단호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쩌면 제가 순진한 걸 수도 있지만 그가 오직 석유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트럼프가 우리 세대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독성이 강한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당신 말에 동의해요. 모두가 이란 국민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이란 국민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도널드 J. 트럼프, 최근 발언에서 당신은 8명의 이란 여성의 처형을 막았다고 주장하셨죠.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1월 8일 9일 학살 이후에 정권이 처형한 23명의 이란 남성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친애하는 나타니엘 대통령님,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저희가 나라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발 이 일을 끝내주시고 이 사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애원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매일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이슬람 정권의 선전인데 이 선전이 정말로 서방 세계에 깊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뉴스를 보거나 주류 언론을 보거나 해설을 보면 마치 미국이 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CNN에서 사람들이 이란이 이번 일로 강해졌다고 말하는 걸 봤어요. 저는 우리가 같은 전쟁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간디, 정말 같은 전쟁인가요? 아니요, 같은 전쟁을 보지만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안경을 안 썼지만 이란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메시지를 받아요. 지금 이란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인터넷 차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인터넷을 1기가바이트 쓰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단지 소통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위해 인터넷을 쓰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스타링크에서 뭔가를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걸 할 수 없는 이유는 제 신용카드를 보면 그게 이스라엘에서 온 카드라는 걸 알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연결될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여기나 미국 또는 중동이 아닌 서방 어디에서든 이렇게 쉽게 편하게 있으면서 그냥 그래, 그들은 정말 강해.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단, 자기야. 이 정의는 언젠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거예요. 당신의 아이들이 학살당하거나 혹은 어린 시절을 희생당하게 될 때죠. 하지만 소간드, 네 말이 맞아. 그들은 실제로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어. 며칠 전에 X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을 봤어. 사람들이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있어. 그리고 또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이 일로 트라우마를 겪었고 어쩌면 아직도 트라우마 속에 있을지도 몰라. 아시다시피 굶주림이니 봉쇄니 차단이니 하는 유혈모략이 있었지. 이란 국민들에 대한 이런 언론 봉쇄에 대해 누가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이란 국민들에 대한 언론 봉쇄에 더해 이란 국영 TV는 자랑스럽게 그들이 반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참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자신의 국민과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수당할 자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고귀한 고향과 애국심, 그리고 동포들을 깊이 아끼는 마음은 협상의 대상이거나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참수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바라봐야 할 곳을 보지 않는 왜곡된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에서 어떤 형태로든 취재 활동을 하도록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누구를 들이는지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란에서 어떤 형태로든 언론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자지구와 마찬가지로 이란에서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기자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CNN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고 정확한 뉴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CNN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주장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이 정권 자체, 이 파시스트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독재 정권이 자기 국민을 억압하는 주장을 정상적인 뉴스인 것처럼 미국 대중에게 퍼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뉴스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 만약 50년 후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사람들은 서구가 어떻게 자멸했는지 연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구가 어떻게 지하디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삼켜지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뒀는지 연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를 장악하는 것 같았죠. 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걸어갔어요. 앞에 닥친 현실을 보고 싶지도 믿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이해하려 하지도 부모님이 틀렸다고 여겼던 그런 가치들을 위해 싸우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식민주의자였든 정착민이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죄를 저질렀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마치 원죄가 지하디즘에 물들고 또 공산주의에도 물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 이란, 중국이 어떻게 들어와서 서방을 집어삼켰는지, 그리고 서방이 세상에 가져온 모든 좋은 것들과 훌륭한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을 연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진짜 전쟁은 이란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란 국민에게는 그렇지만 서방에게는 아니죠. 저도 동의해요. 정말 동의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말하자면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 며칠 사이에 또 다른 테러 공격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흉기 공격이었고 골더스 그린이라는 유대인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2명의 무고한 유대인이 칼에 찔렸어요. 그리고 영국의 절반, 나라의 절반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경찰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묻죠.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순간까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중 누구도 쇼샤나조차도 당신도 알다시피 생존자 조부모님을 두고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홀로코스트로 가는 길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버리 인터뷰에 나온 놀라운 납비가 있어요. 어젯밤에도 마크 레빈이 그의 영상을 보여줬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30년 후 골더스 그린로드에 와서 지금 아우슈비츠처럼 여기도 유대인이 살았었다고 말하게 될까요? 완전히 파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후 언젠가 나나 내 자식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골더스 그린, 핸든, 에지워스, 스탠포드 힐, 영국의 어떤 유대인 공동체 거리든 걸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할 겁니다. 저 벽에 표시를 봐. 여기에 유대인이 살았었어.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제동장치는 풀린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돼요. 미국이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뉴욕은 상황이 안 좋아 보여요. 대학 캠퍼스들은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 시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서방은 미국을 제외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 잘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유대인 인구가 아주 특정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유대인 신문도 알고 유대인 회당도 알잖아요. 몇몇 지역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런던에 여러 번 가봤고 파리에도 여러 번 가봤어요. 파리의 코쇼 카페에 있더라도 외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곳이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는 것도 모를 거예요. 파리 시내의 유대인 구역이 아니라는 것도요. 반면에 런던에서는 그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뉴욕, 어쩌면 윌리엄스버그에서도 그렇지만 거기는 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거의 실험실 같은 곳이죠. 그렇죠. 영국은 정말로 섬이고 유대인들도 정말로 섬에 있는 거라서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아요. 아까 너무 늦었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대다수 사람들이 깨어나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불리는 걸 거부하고 억압적이라고 불리는 걸 거부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정치에 관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반유대주의이고 반드시 끝나야 해요. 이건 반유대주의에 관한 건데 모든 게 섞여버려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유대인을 공격하나요? 제 친구 레이첼 존슨처럼요. 그녀는 LBC 쇼를 진행하는데 어떤 남자가 전화하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골더스 그린의 슐로마가 레바논 공습을 명령했나요? 도대체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다 챙기려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유대인이 아니라 시오니스트라고 부르며 모욕하려 해요. 하지만 유대인을 질렀을 때는 시오니스트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일부는 저는 극좌파에서 자라왔고 아주 오랫동안 인권과 사회정의 운동에 참여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소련식 반유대주의와 반시오니즘 선전이 우리 공동체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선전에는 일종의 자기방어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즉, 자신들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 선전은 처음부터 반시오니즘이라고 주장해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비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반시오니즘은 본질적으로 반유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서구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저는 영국 같은 곳이 정말 걱정돼요. 만약 엄청나게 큰 반발이 없다면 영국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권력에서 밀려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훨씬 더 강한 도덕적, 윤리적 나침반을 가진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 실제로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서구 세계 전체가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꼭 우리 자신의 실수에서 배울 필요는 없었죠. 이란이 존재하잖아요. 이란은 우리에게 빨간 세력과 초록 세력이 손을 잡았을 때, 즉 좌파와 이슬람주의자들이 협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결합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걸 직접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실수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서구 세계에서 너무나 널리 퍼지고 정상화된 반유대주의적 담론들은 없애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소감 씨, 영국에서 흥미롭거나 아니면 정말 걱정스러운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그들은 아직 IRGC를 금지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금지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런던에 IRGC의 잠복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당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한 이 모든 테러 공격이 런던에 있는 이슬람 공화국에 의해 조종될 수도 있어요. 소간드 씨, 이슬람 공화국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신가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영국과 이란,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와 관련해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런던과 영국 전역에는 이란의 자유를 위해 싸우려는 이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런던과 영국 전역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의 잠복 조직망은 정말 심각해요. 그대 의무독전이라도 하는 이란 협보 조직이 정말 심각해요. 중금일을 영봉고물의 짐원은 정말 심각해요. 정말요? 그리고 그들은 기반을 다지고 있어요. 그들은 알다시피 정부로부터 정말 보호받고 있어요. 알아요. 정부는 IRGC를 불법으로 지정하지도 않고 유럽연합 전체가 했던 것처럼 테러 단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유대주의 문제도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영국의 한 학교에서 입학이 취소됐어요. 10월 7일 이후에요. 그들은 연장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장학금을 뺏었어요. 제 장학금을 뺏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학교에 오는 건 환영하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는 캠퍼스 밖에서 해주세요. 하지만 당신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캠퍼스 안에서 계속 하잖아요. 그래. 그 정치라는 게 결국 살인과 인종차별을 합법적이고 외교적인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들의 정치는 캠퍼스에서 괜찮아요. 단지 당신의 정치만 캠퍼스에서 괜찮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반유대주의는 정치입니다. 그럼 IRGC가 영국에 강력한 거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이죠. IRGC가 자금을 지원하는 캠퍼스에는 연구원과 교수들이 정말 많아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고 허용되고 정상화된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이게 히틀러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영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요. 그들은 구급차 폭탄범도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그리고 영국은 이제 IRGC와 그곳 대사관이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고 민족주의적 부름을 느끼는 이란인들에게 가서 목숨을 바치라고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국의 이란인들에게 순교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그냥 두고 있습니다. 오, 세상에, 쇼샤나.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저는 방금 이탈리아 통계를 봤어요.
그리고 그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 이탈리아의 출생아 수는 약 30만 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6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맞죠? 그래서 그건 대체 수준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 격차는 이민으로 메워졌어요. 네,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자신의 인구를 대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이민자들로 자신의 인구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말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물러서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까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멜로니가 하는 일인데 그는 이민을 막는 우파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민을 막는 우파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런 상황이라면 영국에서는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남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 대부분은 경제적 이민자들이죠. 그들은 사실 어디에서 도망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면 호텔에 머물게 해주고 이것저것 제공해주고 권리도 주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들고 가스요금 내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 메시지는 불법으로 오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합법적으로 올 필요는 없어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도착 전 여권을 받아야 버립니다. 그게 더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난민 신청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모든 게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허구의 흥망성쇠에 관한 디스토피아 영화를 쓴다면 우리가 쓰게 될 영화가 바로 이런 내용일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들은 서구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인권, 사회 정의, 평등,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는 믿음을 악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구는 자기 나라의 법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이슬람 혐오자나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너무 걱정한 나머지 실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어요. 성폭행 발생률을 보면 엄청나게 치솟았고 이는 대규모 이민 물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모두 심사에 괜찮은 사람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들이고 있고 일부는 특정한 정착민 식민주의 사고방식으로 와요. 그들은 통합이 아니라 장악하려고 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적 칼리프구 건설 신념의 일부예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못 본 척하거나 부정하는 건 무례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고 보일까봐 그렇게 행동하는 건 자멸적이에요. 그래요.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범죄자가 되는 게 낫다는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진짜 인종차별주의자, 진짜 인종차별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우리는 너희를 죽이고 싶다, 우리는 너희 딸들을 죽이고 싶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을 강간하고 싶고 너희 나라를 차지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진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하는 게 진짜 인종차별이에요. 하지만 그런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제 말은 영국에서는 제 생각에 이게 제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에서는 이건 너무 지나쳤다 라는 식의 발언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면 욤키푸르 살인사건 이후에도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더는 넘길 수 없는 선을 넘은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뭘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쯤에서 저희가 매주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매주 점점 더 많아지는 이번 주의 쓰레기 같은 인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매주 이렇게 많아요. 아시죠? 저는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댓글을 보내줘서 너무 좋아요. 이 사람도 쓰레기 같다고 내 DM으로 이 사람도 쓰레기라고 보내주거든요. 사람들이 이 코너에 정말 공감하는 이유가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간들, 이번 주 당신의 쓰레기 같은 인간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영국에 대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줄 몰랐는데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캐리 맥더못이에요. 그녀는 브리티시 보그의 디지털 디렉터예요. 그리고 그녀의 최신 기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지하디스트 옹호자
프란체스카 알바네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씁니다. 지난 여름 그녀 알바네제는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역사상 첫 번째 유엔 관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인권 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블라디미르 푸틴, 바샤르 아라사드 같은 인물들과 같은 지위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야. 그들도 아버지야. 그리고 나한테 정말 좋은 예시가 있어. 장칭은 마오쩌둥의 아내였고 중국 문화대혁명에서 강력한 정치인이었어. 그리고 그녀는 집단 학살과 투옥과도 연관되어 있었어. 전반적으로 그녀는 무자비했지만 동시에 엄마이기도 했어. 그래서 잘 모르겠어.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기사야. 맞아. 그리고 이 기사는 지하디스트들을 정당화하는 것뿐이야. 영국은 지하디스트들을 환영하고 보그는 그들을 유행으로 만들고 있어.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 맥더모트는 자기소개에서 완벽한 화이트 부르고뉴를 찾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언급했어. 아마 그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오, 소간드. 그래, 정말이지. 이 여자, 그러니까. 나는 멋진 대사를 정말 좋아해. 나는 그녀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아. 나는 보급 표지에 나올 기회를 망쳐버렸어. 우린 우리만의 이스라엘을 세워야 해. 있잖아. 뭐라고? 힐레 로여도 그걸 폭로했잖아. 힐레 로여도 그녀가 사실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어? 알바네즈? 정말이야? 난 그거 몰랐어. 그녀는 참 별난 사람이네.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이탈리아의 아주 큰 부분을 대표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점점 더 반유대적으로 변하고 있거든, 정말로. 아바 블론드가 보급 표지에 있다고 상상해봐. 맞아, 에바 브라운. 보급 표지에 에바 브라운을 올린 셈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서구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반유대주의자들을 미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냥 비교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정말 1930년대 냄새가 나. 진짜로 유럽, 1930년대 유럽.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우린 이제 좋게 말할 단계는 지났어. 좋지 않다고 할 것도 없어. 그래. 하지만 예술계나 학계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만연하다는 게 정말 끔찍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교육받고 깨어 있으며 많이 배웠다고 진심으로 믿잖아.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가장 세뇌된 사람들이야. 가장 세뇌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과 희망, 친절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나쁠 순 없겠네요. 알겠어요, 쇼샤나. 당신이 생각하는 쓰레기는 누구죠? 이번 주 제가 뽑은 쓰레기는 사실 2명이에요. 채널5의 제레미 바인쇼예요. 게스트 중 한 명인 마리나 퍼키스는 우리 좋은 친구 조너선에게 정말 끔찍하게 굴었어요. 조너선은 이 끔찍한 공격 이후 영국의 반유대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초대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건 이스라엘, 가자, 집단 학살이에요. 조너선은 이게 내가 말하려던 점을 증명한다는 식이었죠. 정확해요. 저는 영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고 나왔는데 당신이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자 지구에서 아이들을 저격하거나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는 골더스 그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오히려 내 말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TV 뉴스에서 당신이 출연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에서 당신은 BBC와 스카이 뉴스가 이스라엘 관련 보도를 왜곡해 반유대주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직접적으로 급증한 건 사실이에요. 마리나가 여기서 말하는 주된 연결점은 이스라엘 국가의 행동이 이 나라에서 일상생활을 하려는 유대인들의 삶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마리나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의 삶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왜곡되고 비틀린 보도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게 왜곡되고 편향되면 영국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와 이스라엘에 대한 악마화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핑계와 이유로 삼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안식일 아침에 이런 시위를 굳이 회당 앞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대인 공격이 아닙니다.
그게 다예요. 저에게는 실제로 이런 반유대주의 증가의 빌미를 제공하는 건 베냐민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정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 저런 쓰레기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게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아직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가 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끔찍한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를 불러놓고 공격하면서 유대인인 그가 이 끔찍한 공격에서 피해를 입은 유대인들에 대해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당신이 영국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 집단을 지적한 것에 동의해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뭘 원하냐고, 가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양쪽 모두 가질 수 없어요.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가 아니라고는 못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골든 스퀘어를 걷고 있는 유대인을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비난할 수도 없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인가요? 이게 문제예요.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맞아요. 이중잣대, 끊임없는 피해자 비난, 그리고 뭔가 잘못했겠지,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할 만했어 라는 말들. 최근 며칠 동안 영국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유대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영국의 수단인들은 수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나요? 그래서 그들을 칼로 찌르나요? 푸틴이 하는 일 때문에 러시아 교회에 들어가서 러시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나요?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 때문에 중국인들을 공격하고 있나요? 제발요. 그게 뭐가 흥미로운데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피해 모함입니다. 그건 애초에 피해 모함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건 반유대주의의 아주 독특한 성격이에요. 반유대주의는 너무 쉽게 무시되고 위장되고 왜곡될 수 있거든요. 반유대주의는 다른 인종차별과 달라요. 다른 인종차별은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왜곡하고 조작해서 마치 네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여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나단에 댓글에 썼어요. 정말 끔찍한 여자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나단에게 쓴 내용이 딱 그거예요. 그리고 조나단이 답글을 달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정말로 한심한 인간이네요. 아따리, 당신은 어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뽑은 한심한 인간은 자주 그렇듯이 바로 지금 그 콘돔 선단이에요. 콘돔 플로틸라요. 코카인과 콘돔 선단이요. 제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극좌 진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단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착한 사회 정의와 인권 옹호자들처럼 저도 반이스라엘 BDS 운동에 동참했었어요. 2010년 선단 사건이 저를 바꿨습니다. 직접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명백하게 여성 혐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식민주의적 테러리스트들이 자금을 대고 조직한 홍보용 쇼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무고한 희생자인 것처럼 묘사됐어요. 이제 이 선단과 이전에 왔던 모든 선단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기괴하고 자기중심적인 보여주기식 행동일 뿐이에요. 그들은 실제 유대인 정치 문제를 가져다가 전부 자기들 이야기로 만들어버려요. 이건 전부 그들이 할 수 있는 미덕과 시와 셀카를 위한 거예요. 마치 봄방학에 칸쿤에 가는 대신 백인 여자애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선단과 테러 조직에 합류해서 자기들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인 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사악한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 자금을 대고 세상에 내보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선전원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인도주의자인 척하면서 실제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선 가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실제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들 중 상위권에 속하지도 않아요. 밖에서 이야기되는 기근이나 집단학살,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사실과 현실에 비춰보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선전을 떠들고 따라하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겨운 자기애적 사기꾼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나 뜬금없는 유엔 인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불쌍한 세뇌된 서양 아이들은 이런 떠다니는 무대에서 테러 조직에 가입하도록 속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보여주기식 반유대주의 뿐인데 이제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받아들여지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역겹기 그지없어요. 하지만 이 점에 대해 말하자면 실제로 인권에 헌신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광경은 단순히 구역질 나고 창피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정말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탄 이런 선단에는 인도적 지원 물자가 없어요. 그들은 약과 콘돔만 잔뜩 있었고 그레타가 전에 탔던 배처럼 지금은 쓸만한 게 없었어요. 그들은 가자 지구에 아무 지원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전혀 모르는 그레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등 세계 모든 지정학적 문제에서 항상 잘못된 편에 서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보에 밝은 인도주의자들의 목소리를 가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묻히고 있어요.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고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들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바보들과 인권 문제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고 더 소외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들이 납치돼 인질이 됐다고 주장하는 걸 보는 것도 힘든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선박 위에서 공중제비와 제주 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인질이나 납치가 걱정된다면 왜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하죠? 좋아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나쁜 놈들을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해피엔딩은 뭔가요? 영토인가요? 2명은 하마스와의 연관성으로 이스라엘에 구금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애적이고 알다시피 보여주기식의 뭐랄까 그런 보트 시위를 꺼리게 만들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결국 감옥에 가길 바라고 있어요. 실질적인 대가가 있어야 해요. 맞아요. 사람들이 코카인을 하고 제주 넘기를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척하도록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코카인, 제주 넘기, 콘돔 투표하세요.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정말 멋진 쓰레기네요. 이제 제가 꼽은 쓰레기는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제 생각에 그녀는 영국인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녀예요. 부슈라 셰이크. 이제는 진정한 이슬람 공화국 선전원이 된 사람이죠.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주제가 비슷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뭔가 하려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녀가 어프렌티스에 출연해서 아홉 등을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잭 볼란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최면술사였지만 경력을 쌓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정치인이 되거나 활동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성은 어프렌티스에서 9등을 했고 그 후에 자신의 인생에서 뭘 할지 결정했어요. 어깨조차 제대로 가릴 수 없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선전원이 되었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제공하는 비용으로 그곳에 방문하곤 해요. 그녀는 영국인인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지원을 받아 계속해서 독서를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녀가 영국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 IROGC가 지정되었든 아니든 실제로 그녀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녀를 체포하려는 청원이 있는데 거의 2만 명이 서명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국 정부는 체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란 제재 규정 위반과 외국 영향력 등록 제도에 따라 물론 그녀는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이슬람 공화국을 위해 일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영국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의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테러리즘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반유대주의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IRGC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부실라 셰이크는 한순간은 비키니 차림이지만 이란에서는 몸을 완전히 가려요. 저 위선자 체포하세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알겠어요. 억압적 정권을 옹호하는 여성만큼 나쁜 건 없어요. 정확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슬람 공화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또한 탈레반도 옹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파키스탄과도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거기로 옮길 수 있나요? 그녀가 거기로 옮길 수 있어요. 그녀가 거기로 옮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소간. 그녀가 영원히 그곳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몸을 가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억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국을 드나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스파이예요. 이제 그녀는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톨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우리의 멋진 프로그램을 마무리해야 해요. 많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더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소간, 다시 당신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좋아요, 미셸이라는 말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셸? 아니요, 알겠어요. 네, 고마워요, 슈샤나. 네, 이 노래 노안 바탄의 미셸이 유로비전에서 우리의 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로비전의 열렬한 팬이에요. 정말 좋아하고 축제 같고 재미있으며 음악이 가득해요. 하지만 올해는 세 나라가 유로비전을 금지했고 우리는 방송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TV에서 방영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대신 영화나 다른 것들을 틀 거라고 했죠. 그런데 대신에 그는 거기에 있었고 그 무대 위에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 최고의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히브리어와 프랑스어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많은 사랑과 단합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게 바로 단합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대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서 온 그렇게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국기를 들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저는 그에게 정말 행운을 빌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로비전에 참가하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유로비전이 그 일에 굴복하지 않은 것도 자랑스러워요. 알죠? 네. 그들이 받은 압력에도 불구하고요. 네. 정말 놀랍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꼭 그 노래를 들어보세요. 네, 정말 좋아요. 여기서 그를 응원할게요. 좋아요. 네, 정말 좋은 노래예요. 그리고 소간, 네 말이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이콧한 나라들은 더 이상 참가하지 않으니까요. 스페인이 이스라엘 월드컵 참가를 반대하면 스페인도 참가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건 소신 있는 기관들이 그건 당신들 선택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소외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빼라고 압박하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두 명의 멋진 가수들, 정말 놀라운 가수들이었죠. 진짜 아픔과 열정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불렀어요. 작년의 가수는 정말로 노바 생존자였어요, 세상에. 그런 일을 겪고 증오를 마주하며 자부심과 강인함으로 이겨내는 것. 이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저도 정말 동의해요. 감사합니다, 소간. 멋진 영웅이에요. 쇼샤나,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좋아요. 이번 주 제 영웅은 J.K. 롤링이에요. 그녀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적어도 지난 닷새 동안은 그래요. 그녀는 자신의 트윗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의 목소리나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는 목소리들도 리트윗하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요. 그리고 그녀는 오웬스, 조 온존스 같은 사람들에 맞서고 있어요. 그 쓰레기 같은 사람. 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맞서서 직접 피드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실제로 고통과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선과 악을 훨씬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JK는 과거에 학대를 당했고 여성보호소에 있었어요. 그녀는 피해자로서 살아남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인생을 더 명확히 보게 해줘요.
그리고 모두가 선과 악을 이해하기 위해 학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악을 견딘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좀 더 진지하게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만하고 그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억만장자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매우 유명한 여자예요. 저택에서 파티를 열고 차와 스콘을 먹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와 플랫폼을 이용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저는 그 점을 정말 존경하고 감탄해요. 네, 그녀가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해 논란이 많다는 걸 알고 실제로 트랜스젠더 여성들과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본 적도 있어요. 그녀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많은 뉘앙스가 있다는 걸 이해해요. 누가 되었든 제가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래요. 하지만 제 요점은 그녀가 몇 가지 이유로만 매장당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강하게 느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그녀가 목소리를 내준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크게 해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발언권이 없어서 반박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맞섰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녀는 저의 영웅이에요. 네, 그녀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나서서 유대인 커뮤니티와 함께 목소리를 내주었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녀가 진짜 여성에 대한 의견으로 많은 증오를 받았을 텐데 이제는 반유대주의까지 겪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용감하고 그 모든 걸 견뎌낼 거예요. 정말 멋진 영웅이에요. 고마워요, 슈샤나. 타라,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다시 영국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정말 실망스러운 건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끔찍한 반유대주의 공격에 대해 미지근한 메시지만 내놓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뉴욕이든 런던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키어 스타머는 정말로 줏대없고 아첨만하면서 테러를 방조하는 사람이었어요. 비열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가 정말로 줏대가 없는 건 그냥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반유대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폭력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해요. 그리고 반유대주의적 테러 공격뿐 아니라 이란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도 막아야 해요. 그는 영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유대인이나 이란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요. 사실 저는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좌파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갈수록 저는 오히려 진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두려움 없이 진실을 외치며 확고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진 목소리들을 더 많이 찾게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로 존경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 제가 존경하게 된 영웅은 케미 바드나라는 여성입니다. 바드나, 그리고 마지나. 바즈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저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준 분이에요. 저는 그녀가 거의 모든 갈등에서 그리고 지정하게 거의 모든 문제에서 올바른 편에 서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테러 피해자들과 함께했어요. 그녀는 반유대주의 피해자들과 함께했어요. 그녀는 영국에서 끔찍한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의 피해자들과도 함께했어요. 그리고 저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유대인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도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서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로 영국 유대인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희생당한다고 영국의 나이지리아인을 탓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이상한 이중잣대가 존재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극자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모두의 마음속에서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두 집단이 이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에 팔레스타인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수단에서 벌어지는 잔혹행위에 항의하는 시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의 잔혹행위에 대한 시위는 보지 못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반유대주의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진실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보면서 정말 큰 영감을 받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로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녀가 저의 영웅입니다. 케미 베이드녹은 보수당의 대표이자 사실상 영국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3년 동안 훌륭하게 일해왔어요. 그녀는 내내 올바른 입장을 지켜왔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녀가 무역 장관이었을 때 만나는 영광을 누렸는데 그녀가 이스라엘에 왔고 어떤 행사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사실 그녀는 이스라엘과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협정은 당연히 보류되었죠.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무역 협정을 보류했지만 실제로 그 협상을 진행하고 추진했던 사람은 바로 그녀였어요. 그녀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저도 동의해요. 그녀는 모든 면에서 영웅이에요. 좋아요. 이번 주에 제가 뽑은 영웅은 제 어린 시절의 진정한 우상이자 정말 멋진 분이에요. 바로 보이 조지예요. 세상에, 보이 조지. 그가 언젠가 이렇게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며 나는 내 유대인 친구들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유대인 친구들은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재활 치료를 받은 후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때 제 유대인 친구들은 제 곁을 지켜줬어요. 저는 제 유대인 친구들 곁을 지킬 거예요. 그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연대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그 일이 일어난 곳까지 직접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언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는 아일랜드의 저녁 TV쇼, 그러니까 현장 관객이 있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물었고 그는 나는 내 유대인 친구들을 지지할 거예요. 유대인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유대인 아는 분 있나요? 이걸 보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 친구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에이미 와인하우스 음반이 있다면 극복하려면 지옥에 가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멋진 유대인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민족을 상대로 등을 돌리라는 요구는 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생각이죠.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 있고 그 배경에는 분명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늘 폭력은 해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 압니다. 저는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 나라 전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저는 친구를 인종이나 성적 지향, 나이로 선택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이 좋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로 선택합니다. 저는 멋진 유대인 분들도 많이 알아요. 당신이 유대인을 한 명도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보이 조지가 말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이 완전히 침묵이었던 게 그가 그렇게 말한 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은 상황이 너무 나빠 대사관을 철수했어요. 그들은 정말 수치스럽고 역겨워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 관객들과 함께하며 그들 모두가 반유대주의자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그가 팔로워는 줄었지만 멋진 새 팔로워가 생겼다고 했어요. 모두에게 보이 조지를 팔로우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는 정말 멋지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정말 많이 응원해줬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친구들이 더 필요해요. J.K. 롤링, 물론 케미 베데녹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에게 경의를 표해요. 이번 주에 그는 제 영웅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용기 내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정말로 용기 내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나서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남들만 따라가지 마세요. 1930년대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엘리 위젤이 말했듯이 홀로코스트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당신이 유대인 이웃과 함께 설 순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대인 이웃과 함께 선다고 해서 당신이 어느 편에 서는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겁쟁이가 되지 마세요. 그들은 정부에서 좋은 롤모델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우리도 다음 주에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곧 공격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이번 주 집에 갈 수 있고 전쟁이 비행기 타기 전 시작되지 않길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수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억압해온 이 끔찍하고 해로운 정권이 무너짐으로써 끝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